있는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가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를 불러들여 작업을 합니다. 이 와중에 쩐주로 돈을 내는 사람이 김건희라는 거죠. 김건희는 이것을 계기로 도저히 주식 거래나 통상의 투자 환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각종 특혜를 권오수와 도이치모터스 측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가 2013년 6월에 세운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을 액면가 500원으로 사게 되죠. 미래셋 같은 기관주들도 100,000원에 사는 주식을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전화사채를 매입하는 등 비상장 주식을 누가 봐도 편법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의 가담 이후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보였으나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수사 비협조로 경찰에 내선 종료됩니다. 김건희가 매입한 주식의 예상 수익은 최초 매입가의 수배에 해당되고 수익은 최소 수십억이 됩니다. 2017년 5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때 당시 김건희의 자산은 60억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시에는 64억이었고요. 주가 조작이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이뤄졌고 2013년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입을 통해 특혜 시비가 불거졌으나 자산 형성에 큰 변화가 있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자 김건희는 주당 몇천원씩 하는 보유주식을 액면가 500원 그대로 2억원어치 전량을 매각합니다. 이 또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상적인 투자이고 시세가 올라와 있으면 이런 거래를 누가 할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거래를 누구에게 했는지 윤석열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때에도 관계자인 권오수 출석도 불발되고 관련자라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가 코리아 콘텐츠를 설립한 건 2008년입니다. 물론 유명한 각종 전시회 유치 등 성공적인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공식 가액으로만 부동산 포함 예금이 50억 정도 가질 수 있는 부의 증식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37살의 능력 있는 여성이 왜 저 돈을 못 버는데? 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벌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 저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있었고 또한 이미 법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김건희와 그의 모친 최은순의 사기 행각도 확인된 마당에 저 부의 형성이 건강하고 능력 있는 젊은 여성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누가 생각할까요? 실제 시가자산은 수백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건희는 왜 500원에 수십억의 이익을 포기하고 넘겼을까요? 그리고 주식은 누구에게 넘겼을까요? 사명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윤석열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다면 왜 윤석열의 임명과 동시에 주식을 헐값에 팔았을까요? 주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본이 잠식되는 망한 회사가 아니라면 액면가로 주식을 넘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세무당국에서 저가 양도로 판단하여 편법 증여나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관여 여부, 원호식과 김건희 주식 편법 특혜, 그리고 윤석열의 공모 여부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혐의와 불법 행위 가담자들도 전면 수사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문계기 수사의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편파 수사로서 봐주기 수사이겠죠. 자신들과 이해 당사자이거나 지인들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방식이죠. 또 하나는 협박용입니다. 즉 거래용이죠. 정치인들한테 주로 하는 방식이죠. 당장 수사하지 않고 양승태처럼 거래용으로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자신들과 조직의 이해를 얻어가는 방식이죠. 우리는 검찰의 부패와 검사의 부패와 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사주주의화된 이 엄청난 비리사실 앞에 대시민의 관심과 응원만이 저 엄청난 과학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과 그 측근들의 비리와 범죄 사실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뉴스, 내일은 역사, 진일보 김건희의 부의 축적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또 김건희의 부는 어디서 시작됐을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건희는 2018년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부는 1990년대 후반 IT붐 시절 주식을 투자하여 번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현재 이르는 돈을 벌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김건희 아니 당시 개명전인 본인의 말대로라면 김명씨는 당시 27살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주식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정도의 돈을 벌었다는 건데요. 김건희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으로 추정하자면 김건희의 사업장 코바나 콘텐츠는 2008년 설립됩니다. 그 전에 다른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전부라면 IT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10년 후에 코바나 콘텐츠 설립까지는 10년이 지난 다음이네요. 좋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시작할 나이쯤에 김명씨는 주식을 투자하여 사업장을 둘 정도의 돈을 버는 걸 보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초기 자본금과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머리가 좋은 투자자였나 봅니다. 주식 투자는 사업을 할 만큼 돈을 벌었다는 거고 사업은 현재 큰 돈을 버는 수단이 되었다고 하니 능력이 뛰어난 사업가이자 투자자였나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03년 7월 IMF 파산한 주 산업렌탈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분을 윤석열의 장모와 정대택 씨가 약정하고 시운서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공동 투자하게 됩니다. 일종의 부실채권을 양수받아 정상화한 후 회사원이 가지고 있는 채권 등을 회수하여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 입금이 52억 1천만 원이었다고 하니 일반적인 처리 방식은 아니겠죠. 17년 전 이익금이 이 정도였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당시 120억의 회사 채권 출신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니 가히 그 이익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후 최은순과 정대택 씨는 약속 이행 과정에 소송이 발생하고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 들은 것처럼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하죠. 김건희가 31살에 동거를 하고 있던 유부남 양모 차장검사의 사건 청탁 추정과 이후 2008년 10월 소송 진행 중 김명수는 김건희로 개명하고 양모 검사와 동거하던 서초 아크로비스트 60평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의 다른 층 100평으로 옮겨 윤석열과의 동거가 시작되죠. 양모 차장검사가 퇴직 사유를 알 수 없는 2008년 3월 이후의 일입니다. 우연일까요? 소송 사건은 당연히 예상되겠지만 고소인은 가해자가 되어 두 번에 걸쳐 합 3년의 징역과 1,000만 원의 벌금도 받게 되죠. 이건 검사 위전인가요? 사건은 너무 장황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이미 기사화된 내용으로 사건을 좁혀보겠습니다. 요는 김건희의 부의 증식은 두 번의 큰 기회가 확인됩니다. 김건희의 주장은 20대의 주식 투자와 10년 후의 사업 수익인데 사실 그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내용은 2003년 부실채권 투자 방식의 52억 여원의 수익과 120억 여원의 추정 수입, 그리고 2008년 법인 설립 후 10년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위장과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특혜 의혹 등 수입,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10년간 지속적인 협찬과 후원 등 일상적이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사업활동으로도 보기 어려운 범죄와 범죄의 사이에서 발생한 수입들로 추정되는 이익들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검장 시절부터 검찰총장이 되어버린 윤석열이란 어마어마한 권력이 이들이 안방에 앉아 있습니다. 윤석열은 관련하여 2013년 12월 18일 독직 혐의, 즉 비의사실이 있는 검사로 검사 징계위원회로부터 한 달 정직을 받게 되지만 정확한 징계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